네, 안녕하세요. 샵의 피아니스트 정소인입니다. 저는 오늘 초견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. 사실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초견은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. 결국 완성된 모양은 굉장히 잘 치는데도 악보를 익히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,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전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칠 수 있을 줄 알고 악보를 막 그냥 주거든요. 그런데 초견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초견을 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사실 초견도 연습해야 늘어요. 그냥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치다 보면 초견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, 초견도 안 되는 분들은 초견에 맞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. 그런데 막연하게 초견을 새 악보를 계속 보는 것보다 좀 더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. 네, 어떻게 하면 초견을 연습할 수 있냐면, 물론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찬송가를 추천드립니다. 나는 불교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를 떠나서 찬송가는 되게 좋은 초견 연습 교재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4성부로 되어 있는 데다가 4성부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, 그리고 조가 다 다르잖아요. 모든 찬송가가. 그리고 박자표도 다 달라요. 어떤 건 4분의 3박자, 어떤 건 8분의 6박자, 어떤 건 4분의 2박자, 다 다른 그런 박자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한두 장을 연습하기가 너무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연습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지금 랜덤하게 아무 찬송가나 하나 뽑아왔어요. 212장을 뽑아왔는데, 이 찬송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조표고요. 이 찬송가는 플랫이 3개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박자표를 보십니다. 4분의 3박자, 플랫 3개, 시미라, 이걸 기억하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가 계속 흘러야 돼요. 3번의 이 비트가 멈추지 않고 흐를 거예요. 만약에 나는 진짜 초견을 못한다, 정말 천천히 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 번에 절대로 틀리지 않고 4성부를 동시에 치겠다, 이것이 목표예요. 그래서 첫 음을 먼저 쳐놓고요. 그 다음 음을 눈으로 보세요. 그 다음에 치고 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음을 봅니다. 그 다음은 보고, 그 다음 보고, 그 다음 오래 이분음표 하는 동안 다음은 2개를 보고, 이런 식으로 눈으로 하나 앞을 보는 거예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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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 앞, 하나 앞, 하나 앞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주 천천히는 괜찮지만 절대로 멈추거나 틀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하루에 이걸 한두 장씩 계속 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좋은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좀 해서 이제 내가 조금 익숙하다, 조금 그래도 4성부를 좀 쫙쫙 칠 수 있게 됐다, 그러면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벤션입니다. 이거는 2성부로 거의 되어 있고 가끔 3성부도 나오지만, 그래서 이 곡을,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. 절대로 안 틀리고 양손을 동시에, 그리고 비트를 일정하게 흐르게 칠 거예요. 자, 이걸 칠 때는 꾸미고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. 절대로 빨리 치면서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천천히 치면서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건 좀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치셔도 돼요. 목표를 한 8마디 이렇게 잡으시고 아주 천천히. 자, 이거는 C 메이저, 조표가 다른 임시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.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다. 그러면은 이제 박자를 4개로 갑니다. 그런데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절대로 틀리지 않고 박자를 맞춰서 갈 거예요. 눈은 한 박을 앞서서 볼 거예요. 그래서 앞에 보고,
때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음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모든 음을 다 맞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물론 중요하죠. 모든 음을 다 맞게 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조건 박자예요. 그래서 흐르는 박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초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악보를 가져와서 뭐 함께 해보자,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저한테 반주를 해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몇 음을 틀리면서 가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박자를 놓치면 멈춰야 돼요. 그럼 멈추면 초견은 계속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음정은 틀릴 수 있어도 내가 첫 번째 박을 놓쳤다? 그러면 두 번째 박부터 바로 잡아서 다시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4분의 4박자이면 이 박자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음정은 살짝살짝 틀려도 뭐 초견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 박자를 놓쳐버리면 멈춰야 되고 그러면 초견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, 그 찬송가를 하시든 이 인벤션을 하시든 박자를 끊이지 않게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이 박자는 일정해야 한다는 것. 그래서 정말 어려우시면 아주 느리게 이 메트로놈 맞춰서 하셔도 좋아요. 그래서 이 박자가 천천히 가는 것은 괜찮지만 멈추거나 자의로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이 없이 하셔야 이 초견의 빠른 발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. 물론 초견은 이렇게 연습하셨다고 해서 내일 잘 되지는 않고요.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. 뭐 찬송가가 한 600장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하루에 2개씩 해서 한 1년, 반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놀랍게 초견 실력이 느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찬송가도 다 보고 이 인벤션도 다 봤다. 그러면 이제 정말 자기 수준에 맞는 곡들을 계속 좀 해보시면 정말 초견 문제에서 이제 정말 해결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악보를 빨리 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. 악보를 빨리 봐야 우리가 얼른 그 연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악보를 보는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악보를 빨리 익히면 훨씬 더 음악을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세계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런 훈련들을 병행해 주시면 초견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좀 해결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그러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